안녕하세요. 뱅커 영팀입니다. 오늘은 LG전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LG전자도 한 4.7% 빠졌는데 시간외 단일가에 6,000원가량 오르면서 금요일 본장에 7,000원 빠졌던 거를 다 만회했다가 조금 내려와서 3,500원 오른 거에 끝났어요. 그래서 2.5% 올라서 시간의 단일가에는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더 일렉이라는 채널의 이 IT 전문 뉴스 미디어인데 LG전자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요거 뜨자마자 시간의 종가에서 뜨겁게 반응을 했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금요일날 28만 주가 시간의 종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간의 종가는 30분씩 단일가로 체결이 되는데 28만 주면 꽤 많이 거래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만 9천 주, 10만 주, 2만 5천 주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28만 주 거래되면서 2.5% 오르면서 끝났다. 장중에는 14만 6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종가는 14만 3,500원이다. 왜냐? 회사에서 이 기사가 지금 내려갔고요. 이 기사는 내려갔고 회사에서 정식 부인을 했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관련 소문 사실 묵은 거듭 강조. 사실 요 뉴시스 기자는 당일날 한 11시 정도 나온 거고요. 그 이전에도 또 다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묵은이다. 그런데 왜 사업 접는다는데 주가가 오르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는 LG전자는 5개의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MC,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요 부분이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매출액이고 아래는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20년 작년 확정 금액이 마이너스 8,370억이에요. 이게 10억 단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8,370억을 까먹었고요. 2020년이죠. 2019년에는 1000단위죠. 1조가 넘는 금액을 까먹었어요. 그럼 2018년에는 어땠냐? 그때도 까먹었고 2017년에도 까먹었고, 그래서 2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2021년 올해도 예측치로는 6,170억 적자를 낼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LG전자에서 휴대폰 만들어서 이익을 못 낼 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얼마나 안 좋냐면, 이거는 2019년에 2020년을 예측한 자료인데, 아까 지금 4분기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예측했을 때 8,170억 적자를 예상했잖아요. 2019년에는 그러면 2020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했냐? 6천억 정도 까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 자료인데 비슷합니다. 대신증권도. 근데 실제로는 8천억이 넘는 돈을 까먹은 거예요. 적자가. 그리고 여기 적지로 돼 있죠. 적자 지속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비이클 컴포넌트 솔루션, 여기도 적자 아닌가요? 예, 맞아요. 여기는 그런데, 자, 대신증권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 비이클 솔루션 부분이 이 전장 부분입니다. 전기차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떼어내서 마그나랑 합작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리고 마그나는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마그나인데 이 전 세계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중에 마그나는 탑3 업체입니다. 2위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 매출액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사실상 이 1위부터 3위까지 업체 중에 유일하게 완성차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죠. 마그나로 나가고 있지는 않고 제규어 아이페이스도 만들고 있고 BMW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그 글로벌 전기차 업체한테 도면 받아가지고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마그나가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카 공급받아서 애플에서 이대로 도면 주면은 만들어주세요. 지금 애플이 지금 휴대폰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폭스콘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폭스콘이 그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그나 애플카 얘기는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 2017년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랑 손잡을 거냐? 마그나랑 손잡을 것 같다. 근데 마그나랑 LG랑 지금 손을 잡아서 그 조인트 벤처를 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실적 그 전망치로 한번 가볼게요. 이 비클 솔루션은 2021년에는 흑자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성이 워낙 좋고 휴대폰은 지금 이제 그 성장이 2020년에는 아마 역성장, 2021년에는 그 성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LG전자는 전 세계 10위권으로 밀렸고 전기차는 지금 급속하게 개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에서 적자나는 것과 휴대폰에서 적자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는 기회에 있다. 휴대폰은 LG 안 된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사가 LG전자죠. 주요 타겟 시장인 북미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형 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여기는 중국이랑 엄청나게 박터지게 그 경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오퍼레이션 효율화로 손익 개선. 이 오퍼레이션 효율화로 손익 개선이 무슨 얘기냐면은 효율 개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비 줄이고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이자. 그래서 사실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인건비가 훨씬 싸죠. 베트남이. 그래서 숫자가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선이 별로 안 된 게 이제 4분기에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회사 전체로 봤을 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5과목을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꽈락에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한 과목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꽈락을 넣은 적이 없다. 5년 동안 23분기 동안 6년이죠. 단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는 부분이 LG전자 휴대폰 부분이다. 근데 거기를 접는다 라는 기사가 나오니 올커니 회사 밸류에이션 정상화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장후에 시간의 단일가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근데 회사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잠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 접는다는 얘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구글로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장중에 들어갔고 LG전자 주가가 한번 쫙 장중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그냥 MC사업부 희망퇴직망 쳐도 또 불거진 MC본부 재편설, 결국 스마트폰 사업 축소 완화, 저성과자 퇴직 이런 게 벌써 작년 11월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그때마다 회사는 사실 회사가 접는다는 휴대폰 사업부 자체를 접는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고용된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LG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그냥 접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접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니 23분기 연속 돈을 까먹고 있는데 1년에 8천억 일적씩 까먹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사업부를 들고 가야 되냐? LG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로 사물 인터넷으로 가면 그거를 다 뭘로 컨트롤합니까? 휴대폰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자동차, 그거를 다 컨트롤하는 게 휴대폰이 자동차 열쇠도 할 수 있잖아요. 시동도 걸 수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으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뭐 TV도 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는 중요한 툴이 휴대폰인데 그거를 포기한다? 못하고 있다. 그때 이제 구글로 이제 넘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LG가 휴대폰 사업 포기하고 매각하게 되면은 LG전자 업사이드 무조건 50%다. 현재 가격에서 그냥 50%는 그냥 날라간다. 왜냐하면 휴대폰 사업부가 아닌 사업부들은 전부 글로벌 정상권이에요. 이 홈 어플라이언스, 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비이클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 지금 생활가전 부분에서는 뭐 TV, 뭐 그 외에 뭐 에어컨,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부분은 지금 글로벌 1위가 됐다는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이전에 월풀이었다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적자가 났지만 성장성이 좋았던 비이클 솔루션 사업 부분도 이제 마그나랑 합작사 설립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최소한 LG전자가 그 오스트리아에 헤드라이트 제조업체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18년,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회사가 뭐 아우디에도 공급을 하고 BMW에도 공급을 하는 그 기술력이 인정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인수했을 때 PBR 기준으로 1.6배까지 갔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약 한 16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PBR 기준 그 1.6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휴대폰을 그 정말 철수하게 되면은 오버슛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가 시장에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회사는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날 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가가 급변동을 하면은 거래소가 조회 공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가면은 답변 기한을 주거든요. 답변 기한을 줬을 때 언제까지 답변해라. 사실 그러면 이제 장중에 움직였다가 그 공시가 나오기 전이나 분기 공시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급등을 만약에 했으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자, 회사가 정말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자리는 1월 29일 4시입니다. 이때 이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하는데 이때 정말 질문 많이 나오겠죠?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뭐 바이사이드들, 이 컨퍼런스 콜에 들어간 기관 외국인 투자들이 정말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애널리스트들도 주가를 그 목표 주가를 아마 조정하기도 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